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들과 연이은 만남을 갖고 안보와 경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번 참석, 올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네. 한국 정상으로는 네 번째 참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졌잖아요. 역할도 많아졌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으로 또 역할을 그동안 자임을 해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역할을 중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초청 국가가 일본이었잖아요.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그동안 경색 국면이었고 매우 어려웠지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죠. 그래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고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이 이 주최국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일정이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짧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북한 핵미사일을 공동 대응을 위한 삼국 안보 협력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쳐 있으니까 짧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때 만났거든요. 프놈펜 성명이 나왔어요.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그런 문제들도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 작년 11월 이후에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됐거든요. 사실 한미일 협력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 불편한 것이 걸림돌이었어요. 이것이 일단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신뢰,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짧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동안 3번 열렸던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잠깐 만나서 회의를 했다면 워싱턴에서 만나서 이제 다시 회담을 한다면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대북 전략 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어지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아마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미일 3국의 대북 전략 공조 강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지난 21일에는 또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죠.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회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정상회담 직전에 히로시마 기념 평화공원에 있는 이 원폭 희생자,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한일 정상이 동시에 참배를 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너무 늦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표현했고 그분들은 참 꿈만 같다, 감격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 자리는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매듭을 하나씩 풀고 미래 한일 관계를 열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방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이어서 왔지 않습니까? 2달 만에 이 3번이나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그다음에 과학기술,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분야 이슈들도 논의가 됐는데 아마 앞으로 이 성과는
후속 실무회담들을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일 간 그 과거사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미래를 향해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 G7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에 우리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달라진 안보 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대응 그 방안이 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확고하게 하는 일, 그리고 달라지는 안보 환경 또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제 국익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 모호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분명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으로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건 확고한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일방적인 북한 두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병행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